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로봇은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죠. 수많은 곳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그저 공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사용되던 전유물로 여겨졌던 로봇들이 인간의 일상을 완전히 파고들기 시작했고, 한국은 이를 대표하는 나라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해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주제 중 하나도 이러한 한국의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로봇과 이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제일 처음 한국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같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에 있는 안내로봇 에어스타 때문인데요. 에어스타는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능, 인공지능 등 각종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안내로봇으로서 인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외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다는 평을 남기기도 하죠. 한국인들의 입장에선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 뛰어난 기술들을 언제나 봐왔기에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지만, 아직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하고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매장이나 사무실에 인간을 대신해 로봇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도 한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직접 찍었다던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식당으로 보이는 곳에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직접 한국의 로봇 서빙을 체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외국인이었기에 더욱 놀랐다고 자신의 감정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이 놀란 건 단순히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서빙 로봇의 대중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에 딱히 한국만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놀란 건 그러한 로봇을 벌써부터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태도였는데요. 영상만 살펴보더라도 서빙 로봇을 보며 놀라는 사람들은 오로지 영상을 찍고 있는 외국인 뿐이었고, 한국인들은 다들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최첨단 로봇이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에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또 한국인들이 얼마나 새로운 문물에 빠르게 적응하는지를 직접 깨닫게 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꼭 로봇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열쇠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도어락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도어락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한국 못지않은 로봇 강국으로 알려진 일본조차도 여전히 열쇠를 쓰고 있는 집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에 도어락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요. 일본인들은 한국인들과 달리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며 그저 열쇠가 제일 안전하다는 생각에 갇혀있다 보니 발전이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사소할 수도 있는 모습 하나가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인들의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은 한국전쟁 이후부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농경사회였던 사회환경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 가공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가감히 바꾸어버렸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한국인들이 적응하며 지금의 선진국 한국을 만들어냈죠. 한국이 현재 세계적인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처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듯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국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은 전염병이 극심했을 당시에도 빛을 발했는데요. 2020년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확진자의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방역 추적엔 빈틈이 없었고 전 세계가 극찬하는 방역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죠. 결국 이 역시 한국인들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제대로 된 역학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아날로그에 갇혀 우왕좌왕했던 것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더 뛰어난지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인들이 그만큼 지식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맹률 역시 한국인들이 미래 기술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문맹률을 보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문해 능력을 가진 한국인들은 무려 99%로 사실상 국민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지표가 중요한 것은 문맹률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50년 대한민국의 전국 문맹자 비율은 22.3%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 문맹 퇴치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후로는 초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육박하고 중등교육도 점차 확산되면서 1970년대부터는 문맹 퇴치 운동이 진행되지 않았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러한 문맹 퇴치가 진행된 1960년대는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시기와도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급성장을 이루면서 그만큼 문맹률이 낮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계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설명서를 읽을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인들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빙 로봇도 신기하지만 과학기술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인들이 부럽다. 한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 놀랍지도 않다는 소리 아냐? 아마 우리나라는 지하철에 에어컨만 설치해줘도 놀라서 기절하고 말 거야. 지하철에 에어컨이라니 정말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네요. 저에게는 로봇보다도 신기한 일입니다. 한국의 발전은 진짜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오히려 한강의 기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한류 컨텐츠 다음 한국은 무엇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공항 로봇을 보고 깜짝 놀랐어.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빨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예전에 한국에서 쇼핑을 하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다. 나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한국인들은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이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한국인들도 분명 처음에는 신기했겠지만 워낙 한국이라는 나라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이제는 놀라기도 귀찮은 게 아닐까요? 공감이네요. 한국처럼 하루가 1년처럼 바뀌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을 갈 때마다 새로워진 모습에 매번 놀라곤 하거든요. 10년 전에 한국을 갔었고 최근에도 한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이면 그다지 바뀌는 것이 없었지만 한국은 내가 와봤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10년 만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변화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한국인들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마 다른 나라였다면 사소한 무언가를 바꾼다고 해도 10년이 걸릴 겁니다. 여전히 우리 집 말고는 모든 집들이 열쇠를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어.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처럼 어릴 때부터 기계와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지.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해요. 저는 옷을 고를 때 SNS에서 한국 스타일을 검색해보곤 합니다. 한국인들이 그 누구보다 유행에 빠르기 때문이죠. 아마 한국은 5년만 더 있어도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결제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노인들까지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는 곳이 한국이니 말이야. 이상으로 한국의 서빙 로봇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